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예비숭실이라는 게 있고요. 입시 안내라는 게 있고, 입시 자료 전형 안내 책자에 가면은 두 번째 문건이 요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질문 가이드.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서류 기반 면접을 보시는 분들한테, 서류 기반 면접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요 세계대학이 공동 연구를 한 자료인데, 이 자료의 이제 후반부에 이 쪽수도 많지도 않아요. 몇 쪽 안 되는데, 실제로. 몇 쪽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요런 게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세특이거든요. 세특인데, 그 세특에서 이 면접 문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다시요. 요 제목이 요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질문 가이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질문 가이드 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질문 가이드 북이라는 제목이에요. 요 제목에 여기에 세특에서 면접 문항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책자냐면은 입학사정관들이 면접 문제를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한테 면접을 볼 때 아이들의 학생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건의 맨 앞에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대로. 이 문건의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면접 질문 도출 절차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질문이 도출되는, 그러니까 면접 질문이 나오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잘 보이시려나? 면접 질문이 도출되는 그 부분. 그래서 이 면접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쓴 거라서, 이렇게 세특이나 행특, 이런 예시가 있고, 이 예시에서 이렇게 질문을 뽑을 수 있다. 시작 질문은 이렇게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심층 질문은 이렇게 뽑을 수 있다. 시작 질문과 심층 질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00분밖에 다운로드를 안 하셨더라고요. 열람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300분밖에. 왜냐하면 이제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에만 아마 저게 있을 거예요. 세계대학의 연계니까. 그러니까 세계대학의 연계니까 저 대학에 들어가야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는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앞부분에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요게 한 5쪽, 맨 뒤에 보면은, 맨 뒤에 한 5쪽 정도? 이게 총, 얼마냐면은, 총 20쪽 정도 돼요. 내용은. 20쪽 정도 되는 건데, 뒤에 한, 6쪽 정도가 요 내용이 나와요. 6쪽 정도가 이 내용이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만, 어려우시면 맨 마지막에 6쪽. 그러니까, 17쪽부터, 그쵸. 쪽수로는 15쪽부터인데, 15쪽부터, 이렇게 쭉 뒤에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되는데, 이 앞부분에 되게 이제 이런 도출 과정을 내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제가 뭘 하나만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라 그래서 이거 선물 민지맘 님이 큰 선물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뭐 선학습 연평가 보고서는 다 있지만 이런 거는 없으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선택 과목에 면접 질문 유형 적합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의 면접 질문 유형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면접 질문으로 일반 선택 과목의 세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뭘 확인하는 게 좋으냐? 소양을 확인하냐? 의지를 확인하냐? 진위를 확인하느냐? 이 셋 중에 입학사정관들은 뭘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에 더 높은 점수를 줬냐? 소양을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에 점수를 줬어요. 자, 다시 집중.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소양과 의지와 진위 중에 진위라는 건 그 세특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했다 안 했다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소양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예요. 의지라는 거는 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소양이라는 거는 그 과목, 그 선택 과목을 들었어. 근데 그 선택 과목을 들어서 얼만큼 지식을 갖게 됐느냐라는 게 소양이고요. 의지라는 건 그걸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래, 이 친구가 얼마나 그걸 듣고 싶어 했는가. 쉽게 말하면. 그 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진짜로 듣긴 들었는가. 이런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의 생각은 소양을 확인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이 적합하다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즉, 그 친구들이 그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주로 이거 알아요? 이걸로 뭘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들이. 냉정하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답한 이거는 별로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이렇게 생각한 거고, 뽑는 사람들은 입학사정관이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선생님들은 성취 수준을, 이게 600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600명,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은 301명이 답을 한 거예요. 근데 301명이 답을 했고 600명이 답을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2배로 많잖아요. 2배로 많으니까 당연히 이게 성취 수준인데 이것도 이제 2배가 많아야 되는데 2배보다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입학사정관들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성취 수준,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은 소양 확인형이 제일 높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의지 확인형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선택 과목은 소양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의지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저 이거 설명 잘해야 돼요. 이거 오늘 되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아이들이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질문하기에 적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걸 듣기에 넌 어떤 노력을 했니? 라는 그 의지를 좀 더 물어보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 수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면접 대비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나의 선택 의지를 중심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활동의 초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들으셨어요? 활동의 초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2학년들은 일반 선택 과목의 세특의 활동들을 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 의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이 딱 세특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면접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동지파주님, 진로선택 과목은 등급 안 나오고 성취도 ABC만 나오는 거예요. 일반 선택 과목은 전부 다 그거고, 등급이랑 성취도 다 나오는 거고. 기다리신 보람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려울 것 같지만 왠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들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예, 예.